이번 달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런던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SCI 지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의 약자로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형 펀드, 특히 미국계 펀드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수입니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대략 1경 7천조라고 하죠.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국내 증시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된다면 외국 특히인 주식 투자자금 최대 61.1조 원이 유입되어 코스피 지수가 27.5%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했을 정도인데요. MSCI 신흥국 지수에 한국이 처음 편입된 시기가 1992년인데 각국의 지수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보시다시피 한국이 29년간 344%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MSCI 내 중국 비중이 슬슬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A주의 MSCI 편입이 현실화된다면 2016년 15.2%에 달하는 MSCI 내 국내 주식의 비중이 12.3%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2018년 본격적으로 중국 A주가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고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외국인 자금이 그 당시 기준 31조가량으로 계산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언론의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 하는 시선이 많았는데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중국 A주 비중이 아직 33.5%만 반영되었는데도 MSCI 신흥국 지수 내 국내 주식 비중이 12.6%까지 떨어지고 외국인이 5년간 55조에 달하는 주식을 시장에 팔고 떠남으로써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장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는 외국인 매도에 정신을 못 차리는 장이 되어버렸죠. 설명이 복잡했지만 결국 선진국 시장 내에서 중국 비중이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 비중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비중이 단지 0.1% 빠질 때마다 분기에 외국인이 매도하고 나가는 주식이 7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산업의 매력이 부족해서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 비중이 커지면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물량인 거죠.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MSCI 편입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화답에는 이러한 국내 주식시장의 생존을 위한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MSCI 신흥국 지수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 중국이 경제발전을 통해 시가총액을 늘려가는 만큼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비중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안 그래도 자산 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시장에서 매도 중인 연기금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시장은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자산 비중을 맞춘다고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리밸런싱 한다고 밸류에이션 안 따지고 신규 상장주는 기계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이제까지 왜 못했던 걸까요? 공식적인 가장 큰 이유는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로 인해 외국인들이 24시간 원화를 직접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이죠. IMF 당시에 외국인 주식 투자도 제한하고 채권시장도 막을 정도로 보수적으로 외환시장을 운영했음에도 한머니 투기 세력에게 그야말로 영혼까지 털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트라우마죠. 사실 우리나라의 MSCI 선진시장 진입은 2008년에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MSCI 사장까지 한국에 와서 언론과 우호적인 인터뷰를 하고 갔고 같은 시기에 양대 지수 중 하나인 FTSE 지수도 성공적으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서 사실상 동시 편입에 성공한 거 아닌가 하고 추포를 터뜨리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 갑자기 일본이 MSCI의 모여사인 모건 스탠리의 지분 21%를 인수, 대주주가 되면서 그 이후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변, 편입 불발 결정이 났고 이후 현재까지 외환시장 개방을 핑계로 편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 중 MSCI 신흥지수에 남아있는 국가 자체가 애초에 한국이 유일하고 그 경제가 개판인 그리스마저도 MSCI 선진국 지수에 2013년까지 편입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모건 스탠리를 인수한 일본의 회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2008년에 모건 스탠리의 지분 21%를 인수하면서 대주주에 오른 일본의 미쓰비시 UFJ 은행은 2011년부터는 아예 공식적인 자회사로 모건 스탠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면 대표적인 서구권의 투자회사인데 일본에 입김이 들어가고 있는 게 과장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국 경제에 각종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서구권의 시각인 척 고춧가루를 뿌려가면서 개입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과의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일본 편에 서서 레포트를 써왔죠. 일본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서구권에서 일본의 입장을 홍보하는 창구로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자세히 보시면 거의 월가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기관지처럼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건 2016년 자료인데요. 이때는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공시의 절반이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이렇게 눈치 안 보는 공매도로 피해보는 것도 열받는데 이게 일본 자금이고 수익이 일본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몇 년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셀트리온의 주가를 앞장서서 눌러왔던 것도 이 모건 스탠리인데요. 2017년에는 현재 주가의 42%를 목표 주가로 설정하는 비상식적인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2010년에 해고되었던 전력이 있던 연구원의 이름을 도용한 리포트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었죠. 그냥 해고된 것도 아니고 자사에 약 2,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연구원 이름으로요. 이후에 네티즌들이 열심히 추적을 했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재직 중인 직원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말에는 2년 후에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이라며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하향 및 매수 의견 중립 리포트를 냈었는데 2018년 역대급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크게 빗나간 결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계 자본이 10년 이상 국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의 앞길을 막고 있는 셈인데요. 위 목록은 MSCI 선진국 지수 구성국가의 목록입니다. 여기서 몇몇 나라가 빠지고 우리나라가 들어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이죠. 호주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등 경제 규모나 1인당 성적으로 보더라도 벌써 우리나라는 들어갔어야 합니다. 저는 이 MSCI 편입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느 쪽인지의 공약인지를 떠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올해 초에도 비슷한 영상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해왔던 입장으로 이 문제가 크게 공론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